패션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재미있고 독특하게 풀어가는 시간. 김은기 작가의 옷장 속 인문학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간사 김은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진 씨, 인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자, 향수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 향수를 만들었어요. 정말? 네,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그때 처음에 첫 향기 그리고 중간 향기, 네. 잔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걸 배합을 하면은 이게 잔향이 어떻게 남고 첫 향기가 어떻게 남아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이거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네. 생각이 들었죠. 그게 도움이 됐겠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아니 저도 조향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우린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 향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니까.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 아쉬워. 너무 안타까워요. 매번 매주 이렇게 6번째잖아요. 네. 매주 이렇게 뵙는 한 순간순간들이 즐거운데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뭐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은 좀 많은 걸 담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네. SELE라고 쓰고 살레로 쓰이는 살래. 그 쇼핑의 탄생. 오. 드디어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또 패션 소품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저희 옷장 속 인문학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더 하고 싶어요. 자, 아까 저희 지난 시간에 로코코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18세기 1789년 드디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고 난 이후에 패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옷이 갑자기 변했어요? 네. 너무 그 7kg짜리 옷 입던 분들 어디 갔어요, 지금? 그 너무 색깔도 단조로워진 것 같아요. 단조로워졌죠, 지금. 그렇죠. 옷 무게가 540g. 어머, 7kg에서요? 그렇죠. 참, 이렇게 패션은 변덕스럽기만 합니다. 확 뺐네요. 그렇죠. 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 로코코 이후에 그 신고전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그렸던 한 은행장님의 따님이에요. 그러니까 봤는데 메이크업도 거의 안 하고 네. 그냥 머리만 조금 풍성하게 했습니다. 옷도 장식이 하나도 없죠. 수수하네요. 저희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자들이 입었던 네. 그런 아주 단순하기 네. 짝이 없는 그 고전 시대로 돌아갔다고 해서 신고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저희 메이크업 얘기했잖아요. 네. 네. 드디어 이 시대에 뭔가가 등장을 합니다. 화장을 한 듯 것 같지 않은 그러나 한 뭐예요? 이런 자연주의 메이크업, 네. 내추럴 메이크업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시대고요. 이 시대는 놀랍게 화장품 산업이 이제 드디어 부흥하기 시작하는 시대였어요. 우리 왜 맨날 화장품 사게 되면 그런 거 묻죠. 이 제품은 미국의 FDA의 승인을 거친 네. 혹은 무슨 의사협회에서 인증을 한 뭐 이런 식의 작구들이 광고에 붙어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요게 시작된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 바로 전문가 집단들이, 의사 집단들이 이제 피부에 대한 어떤 유용함이나 위험 이런 요소들을 미리 검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줬고. 네. 그래서 이때부터 항상 당신의 피부는 숨을 쉽니다. 하룻밤 지난 이후에 촉촉한 당신의 피부를 위하여. 이런 류의 멘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벌써요? 네,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화장품 산업사를 살펴보다 보면 정말 이 실전에서 지금 우리 화장품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임원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게 하나도 없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이 고전 시대의 순수함으로 다시 이들은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설명만은 좀 부족해요. 왜 돌아갔는데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생긴 네. 게 고전주의로 돌아가면서 옷도 굉장히 심플해지고 메이크업도 내추럴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색조 화장이라든지 네. 화려한 의상 같은 것들이 조금 뒤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야 되나? 아, 잘 그렇죠. 살리지 않고 좀 그럴 것 같다는 맞죠.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좋은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럴게요? 귀족들을 단두대에 보내면서 성립한 새로운 시민사회예요.
예전에 귀족의 품을 따른다는 건 한마디로 트렌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뭔가 척결해야 할 적폐였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귀족들의 옷차림,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하면 빈정거리고 비웃었고 그들을 목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옷차림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이 신고전주의의 이런 그 가슴선이 여기까지 오는 하이웨이스트 드레스. 오. 저희 여름에 많이 입잖아요. 네. 예전에. 그 옷들이 이제 대세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옷이 여름에 입을 땐 좋아요. 네. 겨울에 입으면 어떻게 해요? 추워요. 춥겠죠, 그죠? 감기로 6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래도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왜? 트렌드라. 아니 저렇게 수수해 보여도 예. 트렌드는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에 이제 그 국지적인 모든 트렌드들이 다 있는데 오늘 강의가 좀 짧다 보니까 네. 그걸 다 설명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우리 아, 진짜 이 시대를 심플하네요. 한번 다시 넘어요. 이제 또 다시 화려해진 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색깔 같은 거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요? 심플해졌죠. 심플한 듯한데. 하지만 레이스가 있군요. 정교하게 아. 드디어 검정색 레이스가 등장을 네. 하고요. 저 벨벳이 나왔고 이 가슴선, 가슴골을 딱 모이는데 시선을 딱 박아주죠. 저 석류석입니다. 가넷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진주 목걸이 아주 제대로 길게 해주셨어요. 그죠? 우리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점점 맞아요. 많이 냈죠. 블랙 드레스에 원래 네. 또 이렇게 네, 하는 네. 게. 블랙 앤 화이트. 네, 맞습니다. 네. 블랙 앤 화이트죠. 그래서 요때는 또 스페인풍이 유행을 해가지고 네. 스페인식의 머리를 했다 그래요. 장식이 바로 그런 거래요. 가운데 가리마. 오대오. 아주 제대로 5대5로 네. 갈라주셨어요. 미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렇죠. 오데오 가리마. 근데 머리 색깔이 검정색이 됐어요. 네. 흰 머리에서. 그것도 왜냐하면 어. 스페인은 굉장히 고혹적인 걸 맞아요.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금발보다는 흑발. 아. 찰랑찰랑하고 건강미. 건강해 보이는 이런 검정색 머리를 또 좋아해서 검정색 머리로 염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이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부터 이 팔에 하고 있는 거. 보석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네. 반지도 여러 개를 하고 있죠. 자, 이거를 조금만 더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액세서리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많이 못했어요. 옛날 사람들, 특히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보석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보석도 일종의 뭐예요? SNS의 카톡의 비밀 메시지인 거라. 이거를 뭘 하느냐, 어떤 보석을 어떤 순서로 걸치느냐, 우와. 이것에 따라서 일종의 어떤 단어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와. 가령 루비, 에메랄드, 가넷, 에머스틸, 자수정입니다. 다시 루비,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한 보석들의 앞 단어를 따면 영어의 르가알드예요. 저를 좀 봐주세요. 시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은밀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파하고 이럴 수 있는 시대였죠. 저분들도 근데 복잡하게 사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이라고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얼리를 한다는 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어떤 착장 행위예요. 우리의 옷의 색깔이 단조로울 때 어떤 유색이 있는 보석을 해서 하나의 색의 포인트를 넣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보석의 종류들을 좀 다양한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유독 뭘 좋아해요? 다이아몬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이아몬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아닌데 정말 농담이 아닌 게 결혼을 할 때 네. 원래 뉴욕에서는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라는 곳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파는 그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금과 옥조가 있어요. 약혼 반지는 그 신랑의 이제 남편의 이제 월급 이제 2달치 봉급이다. 이거는 2달치 봉급이 그닥 큰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 2달치가 한 10달치 정도를 해야 할 수 있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내 친한 여자 사람 친구가 결혼할 때 몇 캐럿을 했느냐가 항상 기준이에요.
이런 그 나쁜 정신의 습속들을 조금은 버렸으면 하는 게 여러분 저는 이 보석 감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배웠어요. 보석 감정하는 거. 근데 사실 이 다이아몬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자체는 참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커팅을 하느냐, 세공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빛을 튕겨내느냐. 그래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느냐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도 기준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자체 안에 내광이라고 해서 그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바깥의 햇살과 만나서 팍 이렇게 빛이 찬연하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이아몬드는 유독 더 비싸죠. 그게 더 비싸고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고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을 만났을 때 그것을 더 되튕겨낼 만한 우리 안에 이 빛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석을 착용하고 보석을 걸고요. 그것을 쓰면서도 우리의 스타일링에서도 그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좀 약간 홀리한가요? 네, 살짝 던졌어요. 저 아니 근데 그림에서요. 정말 저 제가 그림에서 네. 테슬이 보였어요. 네. 요즘에 테슬이 또 유행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시죠. 네. 이거요. 테슬. 이게 저는 서양화를 봅니다만 옛날 그림들을 보다 보면 지금의 현대 패션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저희 시간이 없어 제가 소개 못하지 이 로코코 시대의 한 시즌별 유행 의상들 거기에 들어간 문양들 있잖아요. 네. 무늬들. 그 당시에 세로 스트라이프 썼지요. 그 다음에 자잘한 꽃무늬들 썼지요. 뭐 보면 지금 올해 2017년 가을 겨울에 유행할 의상들 다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인간은 그런 것들이 마냥 무궁무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돌고 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새로운 시대의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의 변화의 과정들을 겪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그렇다고 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현명하게 소비를 하면서 트렌드를 어떻게 내 것으로 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까 전에 그 아름다운 여인을 그렸던 분이 바로 또 앵그레예요. 제가 앵그레 그림을 오늘 2장이나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19세기 초반은 이 사람을 빼놓고는 미술사에서 얘기를 못해요. 그냥 저 아저씨가 그냥 우리 들으라고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술사 책을 펼쳐보세요. 이 시기에 보면 이분밖에 없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거의 사진 같은 정말 그런 정교한 초상화들을 많이 그렸는데 여기 초상화 한 장 진짜 사진 같아요. 한번 보시죠. 몇 살로 보입니까? 우리 배은경 아나운서. 한 42. 42 그리고 여기 나이가 진짜 좀 있어 보이세요. 좀 있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럼 쉬은? 쉬운 그 집사님 어때요? 글쎄요, 저는 저 약간 군살이 보이는 걸로 60대? 60대 지금 40대라고 그랬네요. 10대 여기는 50대 60대 골고루 나와. 굉장히 나이 분포가 역시 이게 사람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각자 나이가 달라져 보입니다. 30대인가요? 놀랍게도 20대예요? 76입니다. 진짜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이 사람의 나이를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젊게 봤을 겁니다. 이 시기에 여자들은. 왜냐하면 지금 초록색을 입고 있죠. 네. 진초록의 벨벳을 입고 있죠. 진초록 벨벳이 젊은 여자들이 입던 아이템이에요. 완전히 당시로서는 핫한 젊은 여성들의 컬러를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나이보다 조금 더 젊어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는 몇 살이냐. 아들을 이탈리아에 대사로 보내면서 대사가 엄마 얼굴을 계속 보고 싶다고 돈을 줘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계속 옆에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들을 위해 노년이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당찬 어떤 한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 컬도 당대 최고의 유행하는 컬들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애교머리 같이 이렇게 돌아있죠. 근데 더 재밌는 거
아무리 감추어도 안 되는 게 이 목 아, 주변의 목주름. 주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하던 저 목에 하는 러프를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공작빈인데 제가 사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시대의 이 노년들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네. 내가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했구나. 네.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젊게 이제 옷을 입고 하는 거를 교회를 가잖아요. 네. 의외로 비난을 좀 해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기 음. 나이에 맞게 옷을 입고, 그렇죠. 입고 근데 다니지 않는다고.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도대체 나이에 맞게 입는다라는 게 그 40대 만의 컬러가 있나요? 50대의 컬러가 있고요. 우린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놀랍게 19세기 초의 그림을 가지고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영국의 시인이 쓴 네. 시예요. 제니 조셉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몰라요, 사실은. 영문학하지 않은 이상. 그냥 가장 쉽게 영국의 고은 선생님 같은 분이다. 이러면 그냥 다 압니다. 하고네. 그냥 확! 한 방에 그냥 끝이에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한 편의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 편의 시로 뽑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되면 난 자주색 옷을 입고 빨간 모자도 쓸 거야.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겠지만 연금으로 브랜디, 여름 장갑, 세틴 샌들을 살 거야. 그리고선 버터 살 돈이 없다고 말하겠어. 귀엽다. 난 이제 조금씩 연습해봐야 하지 않을까? 갑자기 늙어서 자주색 옷을 입기 시작했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기절초풍하지 않도록 말이야.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 그냥 어떤 할머니가 되게 젊어지시고 싶어서 예쁘게 옷 입고 싶으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시가 사랑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1, 2차 세계대전을 감내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계대전 때 영국, 유럽 다 가난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비재 산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배급을 해줬죠. 4인 가족당 몇 장 이런 식으로 바우처를 줬어요. 그 상품권을 가지고 옷을 사야 되는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양말 몇 켤레 사면 끝인 겁니다. 그러게. 제대로 뭘 새 옷을 사 입고 내가 여잔데 참 한창 아름다운데 리즈 시절인데 꾸밀 수 없어요. 결핍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끝났고 더 이상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내 젊은 시절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해볼 거야. 너무 절대적인 궁핍 속에 살았었던 이 세대지만 난 여전히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형상을 만들고 싶은 내 열망을 버리지 않겠어. 이런 작은 의지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경고였잖아요. 나 자신에게 주는 경고.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수동적이고 그저 나는 늑다리고 그저 나는 그냥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노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제가 너무 좋아요. 전 이분만 좀 보면 막 애정하고 싶어요. 이분의 이름 현재 86세 카르멘 델로피체라고 하는 패션 모델입니다.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멋있다. 제가 이 낭만주의 시대를 설명하면서 너무 생뚱맞게 그 한 장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분을 설명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강의를 마쳐가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2, 3년간 의외로 교회에 한두 번 갔어요. 강의를. 기업 강의, 방송만 하는 제가. 근데 권사님들을 놓고 강의를 한 거예요. 모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 300분. 이야, 딱 앉아있는데 놀랐어요. 다 꽃무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꽃무늬로 그냥 정말 다 바르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살아온 생이 꽃인데 뭘 굳이 그렇게 꽃으로 치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꽃을 너무 강하게 많이 쓰시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권사님 그러지 마요. 애교를 다 떨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말이에요. 이 땅의 시니어들은 왜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스스로 옷을 입는 것을 포기할까요? 자신의 몸을 돌보고 이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형상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견뎌낸 생을 살았는데 왜 그 젊었던 시절을 다 망각하고 점점 더 수동적인 우리들이 되어갈까요? 여기에 바로 이 패션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시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읽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는 여전히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그런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데 나이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년에 대해서요. 너무 함부로 말을 합니다. 스스로 수동적이 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대 로마에서부터 지금까지 노인의 역사를 보면 노인은 그저 단순하게 그 세월이 나이 자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후세들을 위한 어떤 롤모델이 되려고 노력하는가, 그의 의지에 따라서 노인의 위치도 거기에 맞게끔 마련되어 왔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노년을 당신은 나이 많은 사니까 저기 꺼져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 어디에도요. 우리는 노년과 늙음에 대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늙음과 늙어감과 죽음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돼요. 늙어감은 한순간 다가오는 죽음보다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감정 같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서서히 늙어간다는 걸 나만 느끼거든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여러분 세 분이 다 좋아할 만한 말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복마학쇼의 백화점이라고 1950년, 55년도 이제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에요. 여기 돼 있네. 솔드 오카스. 살래라고 쓰여 있네요. 특가 세일, 사세요, 사세요 하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이 백화점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쇼핑이 어려웠어요. 이 백화점 이제 쇼핑 가서 잠깐 VIP 클래스에서 쉬고 계시죠, 그죠? 여기에 봤더니 그 또 서재에 잡지가 하나 꽂혀 있길래 빼셨다, 그죠? 패션 잡지를 읽고 있는 우리 박 선생님이 보였어. 박희정 선생님이 보였어. 여기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인상주의 최고 화가인 이 르누아르가 그렸군요. 패션 잡지를 읽고 있는 젊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여인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르누아르가 패션 잡지를 읽고 있는 젊은 여인을 그렸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이 시대는 지금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시즌 이 트렌드의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굉장히 많은 유행들이 함께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유행들을 소개할 만한 패션 잡지들, 매거진들, 언론들이 한눈에 펼쳐지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그 이전 시대하고는 달라요. 패션에 대한 정보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걸 보면서 또 욕망하고요.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욕망이 사회 전면에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잡지에서 어떤 걸 봤어요. 너무 예쁘다. 매거진에 나왔어요. 여기에 봤더니 장난이 아니야. 1864년 8월 여름 문장을 봤더니 스페인 너는 자유다. 이 스페인의 볼레로예요. 스페인의 해변가를 거닐고 싶은가. 볼레로 없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역시 문구가 중요해요. 정말.
그쵸? 난리가 났어. 파리 여인의 최신 유행 의상을 지금 잡지로 봤어. 아, 이 언니 심정이 어떻겠어? 잠이 안 와요? 이제 방법은 세 가지. 아빠를 조른다. 엄마에게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뭐 훔친다. 그다음에 남사친을 꼬드긴다. 근데 별별 방법이 잠이 안 와. 눈을 감으면 스페인의 정열이 아. 그대를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모 드라마에 여주인공이 입은 코트를 보면 저거 내가 입어야 저 느낌 지대로 날 텐데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면서 그거를 사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욕망이 실제로 있죠. 그렇죠? 네. 부인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 전지 누구 하는 어떤 그 배우분 참 우리나라 최고의 패피잖아요. 그분이 드라마에서 뭐 코트를 입으면 그 다음날 완판이 되는. 이건 괜히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것을 그 드라마 속에 재현된 어떤 그 모습을 보며 아 나도 저렇게 될 건데 하면서 스스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에 빠져요. 그러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네. SAL이 오 살래요 하고 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에서는 자기 스스로 환영을 만들어서 기쁨에 빠진다. 그래서 자기 환영적 쾌락주의라는 되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깊은 단계를 거쳐서 내가 네. 사명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네, 그냥 사는 줄 알았어. 놀라운 게 그게 그런 관념들이 이 시대에 이미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패션 잡지를 보고 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래? 사야죠. 결국 샀네요. 결국 샀어요. 그러면 사 입어야지요. 우리 또 입어야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사 입어서 인증샷 지대로 찍으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 19세기 중반이 되면 우리들은 이미 소비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이 시대 패션은 트렌드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유행이라고 사람들한테 주입하면서 이 옷을 사라, 저 스타일을 사라, 막 한들 꼬드기고 거기에 따라 또 패션 산업은 불의 속도로 정말 빨리 번창해 가게 됩니다. 물론 그 한켠에서 옷을 만들던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 18시간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빵 반 조각과 포도주 한 병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 노동의 착취가 함께 존재하던 사회였죠. 그것을 항의하던 사람이 바로 칼 막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본론의 가장 토대는 저 바로 패션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잔혹함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존재해요. 제가 이 소비에 대한 거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좀 거창한 말로 자기 환영적 쾌락주의? 네. 농담이 아니에요. 영화 속 어떤 여주인공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스스로 환영을 만들고 거기에 내가 기쁨을 찾으면서 한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이걸 나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오늘 좀 꼰대 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떤 걸 사고 소비하고 그거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사서 입어봐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비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면 이건 조금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저 제가 뭐 혼 많이 사세요. 어머 이래서 좋아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네.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그건 건강한 것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저는 소비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 생각하는 그 시간의 몫을 어느 정도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말하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패션계에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패션은 구매하는 거지만 스타일은 소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패션이란 하나의 상품들 옷들은 돈만 있으면 진짜 가서 사실 수 있어요. 사 입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타일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스타일은 돈으로 구매해서 살 수 있는 옷과 머리와 메이크업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스타일은요. 예전 고대 로마에서는 이
판에다가 글을 쓰기 위해서 쓰는 철로 만든 철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타일이란 말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하나의 기술이란 뜻이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뜻이었어요. 스타일을 가진 인간이다. 이 말은 단순하게 멋을 잘 내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저니 스타일 살아있다. 이런 말 좋아하죠. 근데 스타일을 이렇게 쓰면 기분 나빠요. 쟤 누구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 그거 본 떴다는 뜻이죠. 우린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중요한 건 그 사람만의 어떤 스타일들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고유성을, 그 안에 있는 가치들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구매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지금 찾아야 돼요. 그것은 옷의 이념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로 현대 패션의 어머니, 뭐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시작점에 있는 코코 샤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코코 샤넬의 유일한 초상화예요. 이거 하나 남겼습니다. 되게 예쁘죠. 1900년대 초반인데 굉장히 콜셋을 벗어던지고 편안하게 청색으로 만든 어떤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연스럽게 뭔가 어디엔가 묵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코코 샤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코 샤넬 최근의 옷들이에요. 보면 코코 샤넬 어린 시절 고아로 수녀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경험했었던 이 수녀복들이 굉장히 현대에 와서도 어때요? 하나의 정신들이 그 실루엣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샤넬의 옷에는 그 유년 시절에 자기가 감내해야 했고 어렵게 살아야 했던 버림받은 딸이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종교 기관에서 자라면서 바느질도 배웠고요. 그런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그 유년의 어떤 그 기억들, 그 앙금을 잘 녹여서 그 옷에다 이렇게 부여한 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코코 샤넬이 했던 말들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코코 샤넬은 항상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항상 구별되는, 차별화되는 생을 살아라. 이게 단순하게 소비 많이 하고 멋진 물건 많이 사고 남이 못 살 만큼 비싼 물건 많이 사서 남들과 차이 나는 우리가 되라는 뜻이 아닌 거는 아실 거예요. 그건 어떤 다른 사람과도 구분되지 않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타일은 일종의 설득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설득을 할 때,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저는 목소리가 별로 예쁜 강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속으로 많이 웃으실 거예요. 그 오빠 참, 그 어떤 오빠랑 목소리가 참 많이 닮았어요. 이러면서. 이게 막 하거든, 잘 알거든요. 맨날 비난받으니까. 저는 이게 평생의 그거예요. 그 콤플렉스 같은 겁니다. 근데 또 연기를 할 때는 또 이 복식으로 하니까 목소리가 조금은 달라지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목소리의 톤, 어조, 그가 쓰는 어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몸의 습관처럼 묻겠죠. 습관이 형성이 되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팔을 쓰고 어떤 제스처를 쓰고 옷을 입고 타인들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양을 하고 서고 당당하게 걷고, 이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되면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화인 같은 거예요. 불의 도장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타인에게 나의 인상입니다라고 꽉 찍어주시려면 정말 나 안에서 많이 곰삭여진 그런 가치들을 끊임없이 이 옷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강의의 이제 끝을 향해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로운 너희가 집을 갖게 될 거다. 그 집이 장막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는 새로운 또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 3번째 이야기 때 그 얘기했을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장막을 짓는 일에 얼마나 정교하게 무엇을 장식하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과 기준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었나 보면 결국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집을 짓듯이 짓고 건축하고 그것을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장식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압도하는 것이 문제일 뿐. 우리가 왜 장식을 데코레이션이라고 영어로 할까요? 근데 재밌게 서양 철학에서는 어울림, 적절함이라는 뜻을 쓸 때 데코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신 앞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타인들 앞에서 나는 어떠한 정신의 외양을 나의 내면을 실제 내 외양을 어떻게 보이고 소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단들이 진정한 장식의 수준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는가. 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래 어울림의 기준을 가져간다는 거.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노년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생각나는 권사님 한 분이 있거든요. 항상 그분은 노쇠하고 자기 자신의 주름이 너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저기 권사님 제가요, 저희 사무실 꼭대기에 제가 이게 원예를 좀 하는데, 밭에 배추벌레가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봤더니, 배추벌레 몸이 주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몸을 꼼지락 좁혔다가 앞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몸을 움츠렸다가 그걸 스프링 삼아 앞으로 갑니다. 우리의 몸은요, 움직이는 동안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의 옷에도 주름이 있는 겁니다. 나무에도 나이테가 있듯이 그것도 세월의 주름인 거죠. 결국 그 주름을 우리가 우리의 생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배추벌레의 그 작은 꼬물거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로 삼을 때 그 주름이 우리의 늙음의 상징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찬연하고 충만하게 들어차 있는 하나님의 열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믿으면 그 주름을 입은, 그 주름 옷을 입은, 그리고 어느 날 플리츠를 입은 당신들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만큼은 제가 비록 세상에서 패션의 역사를 가르치고 옷을 만들고 상품 기획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그렇죠. 그 몸을 위해 지금도, 지금 바로 이 현세의 몸에도 집중하고 긴장하자. 함부로 너무 늘어놓지 말고 정갈하게 더 만들고 노력하는 그 위에 거쳐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겉옷을, 아우터를 걸치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 옷장속 인문학 이야기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 너무 아쉽네요. 계속 하고 싶은데 네. 아쉬워요. 어떠셨어요? 강의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또 글썽. 네, 진짜 그 노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그러나 과하지 않게 그렇죠. 네, 내면을 채워가며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저도 눈물이 좀 글썽글썽한 게 전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 건강함과 구별된. 그러니까 물론 제가 누구를 따라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도 있지만 구별되게 그렇죠. 저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지만 건강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아, 네. 정말 저는 옷장 속 인문학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옷장을 열 때마다 참 부담스럽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부담스러워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와 즐거움을 얻은 느낌이 네. 듭니다. 이제 아침에 옷장을 열었을 때, 입을 옷이 많구나. 이렇게 선포하시는 네.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옷장 속 인문학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지만 다시 네.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네. CBS 앱을 통해서 다시 봐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후. 이제 마지막이 끝났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진짜. 정말 이 얘기만큼은 그냥 꼭 CBS여서가 아니라 그렇죠. 저도 크리스천인데 어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만